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주제 27 여러 가지 사각형에 대한 이야기들을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각열기 미션을 통해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사각형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사각형을 생각하면, 자, 이런 사각형을 하나 생각할 수 있죠. 일반적인 형태의 사각형을 하나 생각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배운 사각형들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한 변이 평행한 이런 사다리꼴 형태의 도형을 배운 적이 있죠. 그죠? 이런 것들도 배웠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배운 게 뭐 있습니까? 요런 평행사변형을 배운 적이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또 우리에게 친숙한 도형이죠. 이거 뭐예요? 그렇죠. 직사각형, 이런 직사각형을 배운 적이 있고, 또 우리 어떤 도형을 배웠습니까? 요렇게 옥주파날 같이 생긴 이런 마름모라고 하는 것을 배운 적이 있고, 그리고 또 뭘 배웠습니까? 이렇게 주사위 모양의 이런 정사각형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죠. 자, 이 외에도 다양한 사각형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또 다른 사각형이 있나요? 제가 선생님이 언급하지 않은 또 사각형 있나요? 거의 다 나온 것 같죠? 이 정도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각형들이 다 언급이 되었어요. 자, 이 사각형들에 대해서 우리가 뭘 생각할 거냐면, 이들은 어떤 포함 관계가 있을까? 근데 또 이 포함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자, 이 사각형들 사이에 위계 질서를 주고 싶은 거예요. 서열을 주고 싶은 거죠. 포함 관계를 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는 무엇이 필요할까? 자, 우리는 모든 사각형들은 다 약속에 의해서 정의가 되죠. 맞습니까? 약속에 의해서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들이 되게 포함 관계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평행사변형 할 때도 배웠지만,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정의를 해서 약속을 하고, 다양한 평행사변들을 관찰해서 그 성질들을 발견한 다음에 또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이라고 명목하에 성질들을 만족하면 또 그 평행사변형이 된다라고 해서 성질이 거의 정의처럼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까지 배웠죠. 그래서 정의와 성질들도 여러분들이 포함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 자, 그래서 정의와 성질들을 우리가 잘 관찰해서 각 도형들의 정의와 성질들을 관찰해서 포함관계를 한번 세워보고 싶다는 것이 이번 단원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평행사변형에서 정의를 되게 강조하고 성질도 많이 강조했었죠.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직사각형, 그 다음에 마름모, 정사각형도 이런 정의와 성질들을 우리가 관찰하면서 우리가 가볼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 배웠던 도형들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사각형이라고 하는 아이죠. 사각형이라고 하는 아이예요. 자, 사각형 말 그대로 용어에서 4개의 각을 갖는 도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어떤 각이든 관심 없어요. 직각이든 예각이든 둔각이든 관심 없어요. 그냥 4개의 각을 갖는 도형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는 4 각이 있는 도형이라고 그냥 선생님이 이름을 정의를 할게요. 그 다음에 얘는 사다리꼴이라고 하는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이라고 하는 아이는 어때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사다리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사다리가 세워지려면 여기가 평평해야 되겠죠. 여기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나머지는 그 사이에 다리가 이렇게 되든 상관없죠. 여기도 어느 한쪽이 더 길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위아래는 서로 평행해야 우리가 사다리 역할을 잘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다리꼴의 정의는 어때요? 바로 한 쌍의 대변이 서로 하면 돼요? 평행하면 되죠. 그게 바로 사다리꼴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우리 배웠던 거죠? 이거는 뭐예요? 평행사변형이죠. 즉 평행해야 돼요. 4개의 변이. 그래서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하면 되죠. 그래서 정의는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 이렇게 우리가 평행사변을 정의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하지 않았던 도형들이 몇 개가 남았습니까? 이 세 개가 남았네요. 바로 이 직사각형과 그다음 얘를 뭐라, 두 번째 가운데 있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말은 뭐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정사각형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이 세 개의 도형에 대해서 우리가 핵심적인 정의와 성질들을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직사각형을 정의해 봅시다.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용어에서 나와야 된다 그죠? 얘가 뭘 말하겠어요? 직각이겠죠. 직각. 네 개의 각이 직각인 사각형이에요. 네 개의 각이 직각이에요. 자, 네 개의 각이 다 직각이에요. 네 개의 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 네 개의 각이 모두 직각이다. 자, 그러니까 네 개의 각이 모두 직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달리 말해도 되겠습니까? 네 각의 크기가 모두 같다. 모두 같다면은 당연히 네 개의 각의 합은 360도니까 네 개의 각이 90도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우리는 직사각형이라고 말한다. 직사각형이라고 말한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성질은 우리가 대각선과 관련된 성질들을 관찰할 수 있어요. 자, 대각선과 관련된 성질들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도록 할게요. 그래서 직사각형이라면 반드시 우리가 대각선을 그었을 때 어때요? 그 대각선은 뭐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등분하네요. 2등분만 할 뿐만 아니라 뭐도 같아요? 그 길이도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길이도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죠? 이 길이도 얘와 얘, 얘와 얘 2등분할 뿐만 아니라 그 길이조차도 전체 대각선의 길이 전체도 다 같네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성질은 두 대각선이 길이가 같고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 길이 같고 2등분한다. 그죠? 이렇게 사각형의 직사각형의 성질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다 한번 정리해서 써볼까요?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해 볼까요? 정의하면 뭐예요? 네 각의 크기가 90도로 같던 거죠. 자, 이렇게 90도, 이렇게 90도, 이렇게 90도, 이렇게 90도. 그죠? 그래서 네 각의 크기가 같다고. 성질은 뭡니까? 성질은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그냥 2등분만 할 뿐만 아니고 그 길이조차도 같다. 두 대각선의 서로 길이가 같고 두 대각선이 길이가 같고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 두 대각선이 길이 같고 서로 다른 것을 뭐한다? 2등분한다. 길이 같고 2등분한다. 는 성질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자, 그러면 평행사변형과 비교했을 때는 어때요? 자, 평행사변은 우리가 뭐가 있어요? 서로 마주보는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자, 성질을 먼저 볼게요. 성질 중에서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마주보는 두 쌍의 대각의 크기 같다가 있고 또 많은 성질들 중에서 두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뭐예요?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 2등분한다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간 거냐면 잘 봐요, 여러분들.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은데 만약에 한 각이 얘가 90도라면 같이 합해서 180도가 돼야 되니까 얘도 90도가 될 거고 얘도 90도가 될 거고 얘도 90도가 되겠죠. 그러면 바로 네 내각의 크기가 90도로 같다라는 사각형의 성질을 만족하죠. 그래서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한 각이 크기가 같다. 한 각이 90도이다. 한 각이 90도이다. 한 내각이 직각이다. 가 바로 평행사변형이 직각이 되는 조건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으로는 자, 여기다 쓸까요? 한 내각이 90도가 되어주면은 평행사변에서 직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하는데 두 대각선의 길이는 달라도 되죠. 그런데 직사각형은 어때요? 길이가 같고란 말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뭐만 추가되면 돼요? 얘는 기억, 얘는 니은해서 두 대각선이 길이가 같다. 두 대각선 길이 같다만 추가되면은 조금 더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은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두 쌍의 내각의 크기가 같다였는데 직사각형은 내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한 각이 90도이면 자연스럽게 직사각형이 되는 거죠.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으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 했는데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은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하니까 길이가 같다만 추가되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바로 한 내각이 90도라는 것, 그 다음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는 것, 이것이 추가되면 이게 바로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에 해당하는 요 부분이 되는 겁니다.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 해서 한 내각이 직각이다만 만족하면 네 내각이 다 90도로 같다가 되는 거고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면 이미 2등분한다는 포함되어 있으니까 길이가 같고 2등분한다는 바로 직사각형의 성질을 만족하게 되어서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이 만족되는 거죠. 자,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관련 문제는 간단하죠. 그래서 다음 그림 직사각형이다.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보다 더 깐깐한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평행사변형 형의 성질들을 다 만족하는 거예요. 직사각형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당연히 이 길이는 12가 되겠죠.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를 만족할 거고 그 다음에 2등분한다를 만족하니까 y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y는 2분의 13 이렇게 되겠죠. 그죠? 센티미터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여기가 60도예요. 그럼 여기는 30도겠죠. y도는 30도가 되겠고 그럼 여기는 90도가 되겠고 그죠? x도 90도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죠?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풀면 되겠어요. 자, 쉬었다가 우리가 마름모부터 해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